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실물 경제의 어려움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정말 어렵다는 문장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렵습니다. 정액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가슴으로 그 고통과 위기를 그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봉급을 꼬박꼬박 월말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혹한 시련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나라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봉급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아주 노력하지 않는 한 그들이 현장 사람들의 고통과 피해를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장 상황입니다. 한국의 내수 전업형 자영업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매출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한국은 자영업자 수가 한 57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서도 25.1%입니다. 미국이 6.3%, 일본이 10.3%, 독일이 9.9%, 영국이 15.1%에 비하면 아주 높습니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우리보다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콜롬비아가 51.9%, 그리스가 33.5%, 브라질이 32.3%, 터키가 32%, 멕시코가 31.6% 정도가 우리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매출 감소가 되게 한 자리 숫자 정도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모임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소기업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개 매출이 한 20에서 50% 정도 전년에 비해 가지고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중소벤처사업부가 2월 26일에 조사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7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목해야 될 특별한 현상입니다. 매출이 급감하면 어떻게 생존책을 자영업자들이 구하겠는가? 결국은 돌려막기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해서 그 대출을 가지고 일부는 운전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생활비로 이렇게 전용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경기가 더 이상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돌려막기를 계속하다가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부도와 파산과 폐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한국은행은 주목할 만한 통계 자료를 내놨습니다. 2019년도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 대한 통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8%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654조 3천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대출, 다시 이야기하면 부채가 10.8% 늘어난 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2018년 2분기에도 15.6%가 늘어났습니다. 2016년에도 13.7%가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2015년부터 자영업의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한 것이죠.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특히 경기 불황의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대출 잔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입니다. 2014년도에 372조 3천억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422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480조 2천억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549조 2천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590조 8천억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654조 3천억 정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말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점검 자료를 보면 아직 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위험 수준은 아닙니다. 완만하게 연체율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6월 달에 작성한 금융안전보고서는 도소매업종,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업종 그리고 숙박 음식업종의 채무 상환 능력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도소매업종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LTI라고 하죠. 그것이 전년에 비해서 55%나 증가한 294.4%를 기록했습니다. 숙박 음식업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LTI는 전년 대비 33.2%가 증가한 255.3%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자영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출이
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출 잔액이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계속해서 두 자리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늘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메시지가. 첫 번째는 저성장 상태가 계속된다면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부도와 도산과 폐업이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고, 또 다른 두 번째 메시지는 현재 정부 정책이나 정책 담당자들의 언행을 미뤄보면 경제 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도나 도산이나 폐업 현상은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현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확산이 크게 될 거란 이야기. 그럼 세 번째는 뭐겠냐? 그렇다면 내년 4월 달에 총선 무렵 정도가 되면 매달 악화되기 때문에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론,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 심판론이 본격적으로 무대의 중심에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을 한 번 정도 더 주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걱정거리는 이런 상태로 얼마 동안 지탱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어쩌면은 일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L자형 일본식 장기 불황, 일본과 유사하게 10년, 20년 그렇게 오래가는 장기 불황조차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사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과한 선물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기신 분은 10월 28일자 뉴스 브리핑을 보고 신지호 님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돈키호테 같은 대법관 한 명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본인은 엉터리 같은 판결을 내려놓고 로펌을 가서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렇게 신지호 님이 좀 화가 난 듯한 그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랐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일 갈등의 뿌리, 2012년도 김능한 대법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의 대원칙인 사법자제의 원칙을 어기고 대부분 판사가 1965년도부터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관되게 지켜왔던 1965년 한일협정체제 자체를 뒤집는 그런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치유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갈등과 분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작은 사건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큰 파국을 불러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지호 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지호 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여러분께서 등록하시게 되면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길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매일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가 더 자유롭고 더 번영되고 더 활기차고 더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되는데 씨앗을 뿌리고 또 그것을 육성하는 주춧돌을 낳는 작업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